좋아요, 구독! 저희가 지금 M7에 관한 실적 발표를 좀 시장에서 계속 겪고 있잖아요. 뉴욕 증시에서도 관련한 흐름 있지만 이게 국내 증시에서도 좀 올라오는 느낌입니다. AMD에 관한 실적 발표가 나고 나서 사실 AI 관련주들이 장 초반에는 조금 움직이는 흐름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우리 국내 증시에 얼마나 좀 적용을 시켜봐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도 될까요? 네, 일단 뭐 알파벳이랑 그리고 또 어디였죠? AMD랑? AMD의 네. 실적이 나왔죠. 그래서 알파벳은 시간 외 단일가에서 좀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알파벳 말고 AMD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7% 정도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던스가 좀 부족했다.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이런 미국의 기업들과 1대1로 매칭이 돼서 변동성을 보이는 기업들도 뭐 찾아보면 있겠지만 전 이번에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시대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AI 쪽에 대한 모멘텀이죠. 이 AI 쪽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 창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AI 쪽에 대해서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캐펙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설비 투자의 뭐 상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캐펙스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0만큼 투자를 했었던 빅테크 기업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50만큼 투자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100만큼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50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0%의 증가율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50 투자하다가 100 정도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100%가 늘어난 거죠. 근데 이 100에서 그 다음 투자할 때는 110만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증가율이 10%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가율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AI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캐펙스 투자, 우리가 설비 투자라든지 이 업황에 대한 개선, 수요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 투자의 정도가 꺾인다라고 한다면 쉽게 말씀드려서 기울기가 꺾인다라고 한다면 이것들은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메타도 마찬가지고요. MS도 마찬가지고요. 실적이 나왔을 때 AI 쪽에 대한 투자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하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7월 달에도 AI 쪽에 대한 의구심이 들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투자 캐펙스가 좋지 않았을 때 오히려 엔비디아가 하락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라든지 뭐 중요하겠지만 이 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AI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엔비디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엔비디아가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뭐 개별적으로 미국 주식을 매매하시기 때문에 기업마다의 뭐 실적 추이를 따져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AI 쪽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를 진행하고 있느냐 그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어떨 것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떨 것이냐 이렇게 좀 연결고리를 지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캐펙스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 조금씩 나오고 있었던 부분인데 실제로 AI 쪽에서 AI를 이용해서 얼마나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알파벳 같은 경우는 AI를 이용해서 잘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메타 같은 경우도 아마 긍정적인 성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투자한 것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이 나왔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게 드라마틱하게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캐펙스가 줄어드는 것은 이 빅테크 기업들의 리스크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이 뭐 M5라든지 M6에 대한 시장의 이런 의구심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최근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세 달 동안 미 증시에서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M7의 주가 흐름보다 다른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온전히 저도 이제 반도체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꺾이고 있다는 것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국의 실적이 발표가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뭐 1대1로 매칭이 돼서 변동성이 나오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AI 쪽에 대한 추가 상승 여력 여부를 좀 따져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M7에 관한 회의론들은 일전부터 계속해서 또 시장에 흘러나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본부장님도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그러한 또 이야기들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또 질문 사항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그러면은 M7에 관한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는 국내에 있는 주식들에 관해서는 이제 관심도를 조금 줄여볼까 그런 시점일까요, 본부장님? 네,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또 2차 전지 쪽 테슬라 쪽은 이제 2차 전지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매매를 진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미국 주식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 주식을 많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느린 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이 업종군들 내에서 그러니까 AI라든지 2차 전지 쪽, 2차 전지라고 하긴 좀 그러네요. 뭐 전기차 쪽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메리트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무슨 A라는 테마주가 움직였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대장주가 있고요. 늦게 따라가는 종목이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의 흐름이 어떠냐면 미국에서 먼저 가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따라가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테마군으로 우리가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대장주와 밑에 있는 종목군들 수준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에서는 대장이 되기가 좀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죠. 미국의 뭐 대선도 있고요. 금리 인하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 큰 변화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전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던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잘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최근에 뭐 방산 ETF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수익률이 나왔다라고 이야기가 되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전 세계 주요국들 중에서 주요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 상품 중에서 우리나라 방산 ETF가 가장 많이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일단 좀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메리트도 좀 반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만약에 엔비디아가 꺾인다, 테슬라가 꺾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말 힘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그래도 좀 앞서 나가고 있는 쪽을 공략해 본다면 비교 우위에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뭐 LG에너지솔루션이나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미국 주식과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미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들 말고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좀 독자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해보면 상대적으로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방산 잠깐 말씀드렸는데 방산도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원전 같은 경우도 사실 미국 쪽이 더 잘하고 있는데 원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탄력도는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선별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워낙 큰 섹터다 보니까 변동성이 외국계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매수한다라고 한다면 엔비디아를 매수하고 TSMC를 매수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살짝 이번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살짝 뒤처졌다. 그래서 테마주로 본다면 대장주와 그렇지 않은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반도체와 2차 전지는 그렇지 않은 쪽에 좀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고 좀 앞서 나간다라고 볼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군들이나 업종군 뭐 당장에 잘 생각이 나진 않는데 일단 방산 네. 쪽이 그래도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